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알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총 12만 3,069건으로 작년 하반기 11만 4,447건보다 7.5% 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4차례 연속 감소하던 반기별 매매량이 2년 반 만에 상승한 겁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같은 기간 79.1%, 뒤이어 서울이 77.2% 증가해 세종시와 함께 상승률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78.4를 기록했습니다. 5월 CBSI는 분양이 부진하면서 13.8포인트 하락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7월 전망지수는 6월보다 1.5포인트 상승한 7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심리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량이 2년 반 만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결과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영신 소장님께서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이유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들 같은 경우는 뭐 오르락내리락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 몇 년 만에 다시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그런 통계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같은 이 특별한 어떤 그런 부동산 구조상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떨어진 적은 거의 몇 번 안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또 상승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를 했던 사람들, 특히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불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자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견줄 만한 재산 상품으로 또 현재 인기가 많고 있는 주식, 뭐 이것까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제 규모면으로 한번 봤을 때,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 시가총액이 얼마냐?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직전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봤을 때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약 한 2,400조 정도 됩니다. 2,400조 정도 되는데 저 중에서 삼성전자, S전자가 한 400조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한 16%, 17%. 나머지 다 이제 다른 기타 기업들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2,400조 정도의 금액이 계속 현재 운용이 되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내가 어떤 기업에 어떤 주식을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 원금을 또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지고 돈을 벌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쉽게 투자할 수 있고 황금성이 뛰어난 데다가 실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들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견줄 만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실제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다 합쳐가지고 1경원이 넘습니다. 1경 7,788조 원
정말로 이런 금액을 뭐 만져보지도 못하겠지만 어떤 단위인지조차도 현재 가늠이 안 될 정도의 큰 금액이죠. 1경 7,788조 원. 그중에 서울 지역이 5,235조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경기가 4,800조. 나머지는 거의 1,000조가 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 되는 뭐 60% 이상 되는 부분은 서울 경기 지역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거로 뭐 아시겠지만 나타난 거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왔을 때 수도권이 61% 정도 되고요. 나머지 비수도권이 39%. 그중에 주거지냐 상업지냐,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냐 주거용이냐 뭐 나머지 또 기타 대지냐 이렇게 따졌을 때 상업용 부동산이 약 한 28% 정도 되고요. 나머지 52%가 현재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거주하는 주택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나지가 현재 20% 정도 된다. 이건 2022년도 3월 말 기준이고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말씀드린 대로 1경 원이 넘습니다. 1경 원이 넘는데 그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얼마냐라고 했더니 9,250조 정도 됩니다. 9,250조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수도권이 56%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 토의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50%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토지의 가치는 56%, 절반 이상 되는 부분이 현재 그 지역의 토지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1경 7,788조 원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 포함시켰을 때 비중이 52%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9,250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2,400조. 그다음에 현재 주택만 따졌을 때 주택만 따진 것도 거의 한 9,25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규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움직임도 크고 거기에 따른 손실 발생하긴 하지만 나중에 복구될 수 있는 비율도 그만큼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계 자산을 봤을 때 주식, 부동산부터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딱 두 가지만 나왔을 때 현금에 바로 될 수 있는 현금자산, 그다음 비금융자산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나온 건데요. 64.4%는 실제로 비금융자산, 특히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 부동산,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쪽에는 당연히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35.6%가 금융자산. 금융자산 비율은 항상 뭐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긴 하지만 항상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당연히 뭐 그게 이번에처럼 경기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꾸준하게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당연히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5월 자산 구성, 그러니까 지난달 구성입니다. 지지난달이죠. 지지난달 구성을 봤을 때도 비금융자산이 82%,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입니다. 그다음에 예금이 13%, 그다음에 채권이 현재 0.몇 프로 될 테고요. 그다음에 주식과 펀드가 한 5%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키고 현재 자본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을 절대적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자산을 또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또 얘기할 테고 손실이 또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또 따져봐야겠죠. 그러면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을 쭉 봤을 때 자산 규모나 거주 지역, 그다음에 현재 연령을 따졌을 때 자산 규모별로 보게 되면 30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금융자산이 더 높습니다. 금융자산이 현재 56.7%고요. 부동산 자산 비중이 38.1%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30억에서 50억 원 정도 되게 되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거의 현재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57.4%. 그다음에 현재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37.3%가 될 테고요. 50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비교적 30원이라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전체 부동산 현재 시장의 통계를 봤을 때 현재 그래도 조금 더 소규모 소자본이 들어가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현재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금융자산이 더 높을 수 있지만 높은 가치, 실제적으로 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물건들이나 지금 현재 가치만 따져봤을 때 더욱더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3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일수록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총 자산 규모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거주 지역별 봤을 때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강남 3구에 거주하신 분들이 59%입니다. 60% 정도 될 테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집들을 몇 채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택들이 대부분 30억 원 이상 되는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52.9%가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자산이 42%.
그다음에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경기와 기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0%대에서 한 40%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비중이 더 높습니다. 52.3%고요. 그다음에 현재 부동산 자산 비중이 42.8%. 이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 가치를 따지는 현재 물건의 가치가 지방보다는 월등히 강남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경기, 인천 지역이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연령별 봤을 때는 40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갖고 있는 비율이. 그래서 50대가 되면 50%대, 50%대가 넘어가는 부분이 현재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 30대라 하더라도 물론 지금 20, 30대도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은 많지만 앞으로 더욱더 부동산 쪽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대를 물려가면서 이어져 왔던 형태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래도 부동산이 돈이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지만 자, 실제적으로 주식만 딱 따져놓고 봤을 때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손실이 발생을 했으면 원금을 복구하는데 실제로 내가 수익을 더 플러스 알파로 수익까지 기대하지 않고 내가 까먹은 돈을 다시 복구하는데 얼마나 그 현재 수익률이 더 필요하느냐. 만약 마이너스 20% 정도의 손실률이 발생했다면 내가 원금을 복구하려면 25%가 더 올라야 됩니다. 플러스 25%가 되는 거고요. 30%대가 되면 42%가 되고요. 40% 손실이다? 그러면 66% 정도의 원금 복구하는데 필요한 수익률이 또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50%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거의 2배입니다. 100% 정도의 현재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 수익률이 더 필요한 거고요. 60%대는 150%. 이게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현재 필요한 원금 복구한 필요한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80% 정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면요. 400% 정도로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나마 원금을 복구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쉽게 투자하고 쉽게 접근할 수는 있으나 돈이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물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금이 얼마나 거쳤느냐는 실제로 국세 수입이 얼마가 되는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현재 2020년도, 21년도에 엄청나게 또 세금도 많이 올린 데다가 거기에 따라서 또 현재 그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거쳤죠. 초과 세수가 실제적으로 61조 이상이 거쳤습니다. 61조 이상이 거쳤고 초과 세수가 2021년도부터 2021년도 결산까지 봤을 때 거의 61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더 많은 세금이 거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기 때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또 현재 부동산 쪽으로도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당연히 세금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그걸 다 정상화시키면서 세금을 좀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봤을 때 6.1%. 양도소득세는 36.7%가 초과세수가 11.2%입니다. 거기에 법인세 같은 경우도 초과세수가 4.8%, 상속증여세는 초과세수가 3.1%.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1%가 아니라 3조 원이죠. 4조 원, 그다음에 현재 11조 원.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돈들이 거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주식시장의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현재 수익률 이걸 따졌을 때 이렇게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수익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부동산 관련된 정책, 각종 임대 정책부터 다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어떠느냐.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죠. 당연히. 그렇지만 선택을 둘 중에 하나만 해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쪽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안정적인 우상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항상 지향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현재 크게 등락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높아지는 거를 더욱더 바랄 수밖에 없는 거. 그 목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어땠습니까? 실제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많이 했었죠. 집값을 그때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종 규제 다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집값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죠. 문재인 정부 때 실제적으로 각종 규제, 가격이 오르니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하면서 현재 9.13 대책부터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책 발표가 나와서 그 효과가 역효과가 났죠. 부동산 가격이 역대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현재 꾀하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또 안정적인 우상에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때문에 그만큼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부 운영의 기반은요, 세금입니다. 세수가 얼마나 거치냐에 따라서 예산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1경이 넘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규모 주식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세수를 생각한다면 어디에서도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걸 딱 계산을 하게 되면 벌써 답은 나온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은 당연히 조금씩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가격의 하락이나 또 하락의 단초, 실제로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찾기보다는 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조금씩 분위기가 더 좋아 살아난다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내가 적분할 수 없는 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상승하고 약간 하락이 되면서 멈추고 현재 그 가격이 유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가장 부동산 투자하기는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박영지 소장님의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자금 시장의 사이클 변화를 주제로 1:1 대면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영지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체육세권 상가고요.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출입구가 3개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상가입니다. 양재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과 양재역, 신분당선과 또 현재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죠. W세권이고요. 왼쪽편으로 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그 주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양재역이 지금보다 더욱더 많이 확장되고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현재 GTX 노선까지 또 가세하기 때문에 교통 지역적인 부분에 봤을 때도 현재 경기권과 연결되는 현재 광역교통망 체계가 완성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강남대로 중심을 봤을 때는 대기업들 또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 역세권 재건축단지라든가 롯데 삼성과와 연결된 지역들, 오른쪽에 강남 도곡 대치부터 해서 현재 학원가라든가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 또 아래쪽에 양재시 주변으로 봤을 때 기업 단지들, 기업 집단 어떤 단체를 만들어 놔서 이쪽 주변이 연구원 단지라든가 아무래도 기업체들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놨죠. 거기에 강남역과도 도달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선 입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재건축 단지와 연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과 신동아 무지개 이렇게 이제 예전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 우성과 무지개 같은 경우는 현재 새로운 단지로 입주를 했고요. 신동아가 이제 곧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와 삼성이 있는 건너편 쪽에 진흥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예전부터 있었던 30, 40년 된 아파트 단지들이 현재 새로운 아파트 신축이 되면서 그 주변에 가치를 또 높이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시설들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인들 거주, 직장인들 현재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권역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는 서초 IC부터 현재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가장 중심축에 들어가는 지역이죠. 서초와 현재 반포 IC, 이 반포와 서초 IC 같은 복합문화예술단지, 주거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미 예산 편성까지 다 끝나서 이미 올해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욱더 좋아질 테고요. 지상과 지하까지 같이 개발됩니다. 지하 개발은 GTX 신호선이죠. 신호선은 이미 현재 확정돼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고 거기에 이제 의령부부터 금정까지 가지만 더욱더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래쪽 봤을 때 서초구청사라든가 복합환승센터가 같이 만들어지면서 전철역만 3개 운영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양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잡혀져 있는 지역입니다. 워낙 개발 권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초구청의 복합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동부터 양재 전화구 서초구청 일대를
추가하면서 그 주변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이제 앞으로 더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또 현재 양재시 주변에는 100만 평 정도 규모의 실제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현대, 기아부터 해서 삼성, KT, LG까지 연결된 연구원 단지, 거기에 또 현재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는 스타트업 밸리라든가 그 주변에 일반 직장인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될 수밖에 없는 첨단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전철역은 최육세권, 전철역 도달 거리가 50초 정도 거리입니다. 지속적인 임대 수요 당연히 발생하는 핫토고요. 또 개발허지라든가 시작성 높은 우수한 입지 때문에 임대료가 높고 현재 실제적으로 우수한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고요. 거기에 또 자영이라든가 임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초역세권 상가였습니다. 네, 활용 가치가 높은 초역세권의 서초동 상가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릉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남 테헤란로고요. 테헤란로의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육세권 3, 4분 정도 거리고 이미 신축 완료됐고요. 신분화세 연장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워낙 많다. 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또 현재 그 주변에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기업이라든가 따라 들어오는 현재 하청기업들까지 따지게 되면 현재 테헤란로 더욱더 현재 인구 구성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철 승하차 인원, 직장인 인구 비율이 워낙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역이죠. 잠실역.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을 테고요. 퇴근 후에 또 식사라든가 회식 이런 것도 연결되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항상 북적거리는 지역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주변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당연히 직장인들이 많으면서 또 여성 직장인들, 미혼의 여성 직장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구조에 현재 깨끗한 구조를 굉장히 선호하는 여성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강남역과 연결된 현재 삼성역과 연결된 현재 그 업무지구가 확장되면서 서초역과 잠실역, 삼성역 같은 경우는 강남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지하 GTX 노선 개발, 또 현재 서초역 중비로 봤을 때는 현재 롯데칠성이라든가 코롱, 라이언미싱, 부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서 상업시설들이 만들어질 테고요. 또 현재 서초역 인근에 있는 정보사령부, 정보사 부지가 현재 개발되면서 그 주변에는 빅데이터, 현대 블록체인 이런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 또 세로추로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상, 성능, 삼성이 가장 메인입니다. 그래서 벤처산업벨트가 묶여 있으면서 앞으로 개발 계획을 이런 형태로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신사 노년부터 압구정 로데오까지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양재부터 수서까지 연결된 벨트별 현재 권역 개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에는 테헤란로 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GTX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 공간, 지하 6층까지 개발되고 현재 통합 환승센터라든가 대합실, 거기다 이제 공항 터미널까지 같이 연결된 부분. 지상 같은 경우는 현재 5개 권으로 나누어서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회의부터 연구단지뿐만 아니라 관광까지 연결되는 현재 유통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특히 강남에서 당분 이래 최대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와 롯데치성 부지, 현재 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들, 상업지도 현재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2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전세 가능합니다. 4,500에서 6,500만 원 투자 아주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2천만 원 보증 후에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은 직장인 밀집 지역, 더욱더 직장 인구가 더 늘어난 지역이죠. 당연히 인구 구성들이 좋아지고 수익률이 높고 또 노후 생활까지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토지 가격이 급등한 상업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빠질 수 없는 테헤란로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삼동 테헤란로에 위치한 오피스텔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서 부동산 자금 시장의 사이클 변화를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1:1 대면 상담과 세미나,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1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부동산 시장 소식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성진 소장님께서 이 서울시의 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서울시에서 되게 획기적인 이러한 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또 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말에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고도지구 제한이 풀린다는 것, 상당히 토지의 가치의 증가 면에서는 상당히 또 뜻깊은,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안을 또 발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서울시 안에서는요, 고도지구로 상당히 많이 묶여져 있는 그런 제한이 되어져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산 주변이나 또 배봉산 주변들, 또 남산 주변, 거기에 뭐 구기 평창이나 경복궁 주변이랄지, 또 국회의사당 주변과 함께 서초구의 또 법원단지도 이번에 오류동까지 해제가 될 예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 이렇게 고도지구가 완화가 돼 있다가 이번에 완화가 돼서 상당히 되기 때문에 남산 주변이나 뭐 북한산 주변들 그것들이 이제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더욱더 높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들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용도 지역 자체가 많이 바뀌는 현상을 따라서 토지의 가치도 상승되기 때문에 이번 안 자체 발표 자체가 상당히 또 획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여건을 가져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볼 수 있는데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높이와 동여의도 최고층 건물 높이를 연결성 이하 높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기존 51m의 높이 기준이 제한되어져 있지만 앞으로 국회의사당과 여의도의 파크원, IFC 이런 고층 빌딩들이 질배져 있는 지역에 높이 규제 완화가 되면서 변경 높이가 75m, 170m까지도 충분히 지어지기 때문에 현재 51m 기준에서 상당히 대폭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토지의 이런 고도지구 자체가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이번에 발표를 했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이러한 높이 제한 기준이 있던 것이 또 해제가 되고 완화가 되면서 고층화될 수 있는 빌딩들, 그에 따른 또 수요층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업성의 안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사업성을 가져갈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까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한강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자체가 설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일대에 4층 높이 규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해제가 되고 경관 관련 계획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한강 라인에 따라서 층수 규제나 높이 제한이 있었던 것들이 해제가 되고 경관 관련 계획으로 관리가 된다는 점.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당히 또 많이 이것을 많이 눈여겨두면서 앞으로 이 한강의 르네상스 시대, 한강 주변의 개발들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적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의 이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의 혜택이 있겠느냐? 주변 지역의 정비 사업들, 즉 재개발과 재건축들이 상당히 탄력성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고층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성적인 부분이나 또 그에 따르는 또 사업성과 기간, 시행 방안이 상당히 바뀌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또 고도지구 완화로 인해서 즉 이러한 토지의 용도 지구가 변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물론 어쩔 수 없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토지의 가치 상승분이 불가피한 점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점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내 전체 균형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서울 시내를 50층, 100층까지도 짓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균형에 해가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별로 앞으로 완화를 통해서 앞으로 서울 도심을 미관상 꾸밀 것을 또 상당히 그런 방향성으로 지켜보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람 공고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의 개편을 완료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요. 아무래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정비사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들이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기존의 신속통합계획이나 가로주택 이런 것들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과 또 고도지구 완화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사항이 상당히 이번 발표안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에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현재 이러한 개발 고도지구 완화 방안 안으로 인해서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서울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부분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입지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노량진 자체는 요즘에 또 워낙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노량진 하면은 상당히 서울의 3개 도심이죠. 3도심, 용산과 또 여의도 우측에 있는 이런 강남 상구의 그 사이에 위치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량진 자체도 상당히 재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노량진 뉴타운이나 그 주변 지역들의 개발의 여파도 상당히 많이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용산과 여의도, 강남 상구 가운데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이동성도 또 어디로 이동하던 강변북로나 또 올림픽대로 한강의 대교도를 통해서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노량진동은요, 직접 가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골목이 좁고 이러한 도로의 폭이랄지 사도랄지 소방차가 상당히 진입할 수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좁은 길과 함께 주차장과 함께 이러한 빨간 벽돌집이라고 하죠. 상당히 30년, 40년, 50년 된 집들이 이런 노후도가 질비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를 개발에 압력이 상당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또 입지에 서울시에서도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입지를 충분히 그러한 여건들을 충분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 자체가 노량진 1구역과 노량진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이런 노량진 뉴타운의 개발 사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어져 가고 있고요. 해당 지역 자체는요, 9호선 노량진역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9호선과 1호선 향후 들어오는 서부선까지 이 노량진역 자체가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할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뉴타운 사업과 함께 재개발의 압력이 들어오는 노후된 지역들 자체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이 동작구에서는 이러한 뉴타운 사업과 주변의 개발에 대해서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고 이것이 영등포로 예를 들자면 영등포 뉴타운 주변 지역에 계속 개발이 되는 것처럼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이 차곡차곡 하나의 개발의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요, 4년 이내에 신축된 아파트가 없는 신축의 또 불모지입니다.
그만큼 오래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신축의 희소성과 또 이러한 노량진 뉴타운도 물론 개발이 되겠지만 이러한 신축의 아파트가 없다라는 것, 앞으로 이곳에 이 지역에 상당히 다양한 큰 개발들이 예견돼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노후도 자체도 노량진 뉴타운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노후된 곳 자체가 이곳 바로 노량진동이기 때문에 상권이 많이 슬럼화가 됐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개발의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 지역을 직접 임장을 통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도가 많이 진척이 됐고 예전에 그 엄청나게 많던 유동인구로 자랑하던 지역이었는데 상권이 슬럼화가 되면서 상당히 유동인구도 적어지고 이 지역이 이러한 구릉지나 이러한 좁은 비탈길과 사도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도 꾸준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또 입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서부선이 확정이 되죠. 서부선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노량진역으로 추가가 되면서 1호선과 또 9호선, 서부선까지 연결되는 이런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할 수 있는 변모도 가지고 있고요. 강 건너 바로 맞은편에는 이제 용산의 국제업무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직주 근접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리 하나 건너서 대형 규모의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직주 근접성과 주거지로서의 목적성을 가지고 과연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과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금액대가 4억 6천에서 4억 8천만 원대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주거 지역들 그리고 노후된 지역들은요 아무래도 전세가를 좀 낮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은 한 2억 원대 중반이면 충분히 가능한 전세가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흡수가 되고 있는 가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억에서 2억 원 1천만 원, 2억대 초반이면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고 대지 지분 자체도 이제 6평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대지 지분도 가지고 있는 것을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 선에서 월 한 120에서 13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접근해도 좋은 또 개발의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개발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노량진동 소개 들어봤는데요.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떤 걸 잡을 수 있을지 노량진동 투자 포인트 세워주실까요? 그렇죠. 노량진동은요, 직접 임장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내 눈으로 직접 보셔야 더 그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정비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주변 지역에 다양한 개발들이 현재 뚝딱뚝딱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 이것이 확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다양한 개발들도 바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이 주거의 목적성이냐, 상업의 목적성이냐,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대한 그러한 판단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장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성 평가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이러한 사업성, 조합원, 그 토지 소유자나 그 지역에 이러한 높은 사업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높은 사업성과 수익률, 거기에 또 이러한 오래된 염원이죠. 신축 아파트, 주변 지역에 너무나 노후된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염원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 노량진동은 앞으로 꾸준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노량진동의 사업성과 함께 이렇게 임장 활동을 가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대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구로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구로구에 위치한 또 구로동입니다. 구로동. 상당히 또 억양도 좋죠. 아마 이 지역 자체는요. 구로 역세권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호선 구로역이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당히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 바로 역세권 앞에 입지에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요 주변에 뭐 백화점이랄지 또 구로역 맞은편으로는 신도림동의 구도심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주변에 뭐 신도림역이나 신도림역의 백화점이나 주변 지역의 뭐 학군이나 구청들, 도림청까지 상당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뭐 신속통합 기획이나 또 이런 모아타운이나 또 역세권 시프트나 이러한
정비 사업들의 가장 좋아하는 조건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시면요. 물론 이 학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중고 학군이 배치되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도림철이라는 천변을 녹지 공간을 끼고 있죠. 녹지 공간과 노후된 지역들, 역세권, 학군 이러한 것들이 조합이 돼서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뭐 신속통합계획이나 가로주택들이 이번에 사업지가 선정된 곳을 보면은 대부분 학군과 역세권, 노후된 지역들 그리고 자연환경 이런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개발에 상당히 많이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특이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이런 입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 구로동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요, 아무래도 이 구로동 위치에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구로의 쥐밸리랄지 또 반대편으로는 여의도의 국제금융업무지구가 지하철 정거장으로 뭐 2정거장, 3정거장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강 건너에는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좌측으로는 서부간선도로의 지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부간선도로의 지화 사업, 강변북로의 지화 사업, 각종 이런 간선 도로망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 지역은요, 아무래도 주변 지역으로 어떻게 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곳들인데, 서부 간선도로나 간선도로망들이랄지 주변에 업무타운들, 대형 업무타운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 구로공단도 위치하고 있죠. 업무지구로 대형 업무지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직주 근접과 함께 수요층이 꾸준히 받쳐줄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한정거장 옆에 GTX B 라인이 들어오는 것이겠죠. 신도림역에 GTX 라인 B 라인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이것을 지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GTX 라인도 이것에 받쳐주는 그러한 교통망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현재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상당히 많이 노후도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역세권 바로 반경 350m 이내에 이렇게 저층주거지, 노후된 저층주거지가 질비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개발과 압력과 개발이 이번에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선정이 되면서 개발이 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한 노후도와 함께 사업성에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구로 역세권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역세권 1구역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역세권에서 바로 초역세권, 도보로 이용해도 거의 5분 이내, 2, 3분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막대한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저층주거지고 사도길과 필지 그리고 이 지역의 소유주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높은 이런 사업성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재 이 지역 자체가 21년 1차 정비업체 자체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 이후에 40% 이상이 되는 동의서가 진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들은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얼마나 내가 빠르게 되냐. 이것을 빠르게 시간을 갖고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비용을 상당히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을 장점적인 모습을 보고 있고요. 노후도 자체도 현재 82%가 상당히 노후도가 됐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고 KB부동산 신탁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까지도 현재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전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거 자체가 지역 자체가 비례율 자체가 198% 나옵니다. 이 비례율 자체를 상당히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비례율 자체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좋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곳의 소유주분들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담금 자체가 필요한 것인데 이 부담금 자체가 상당히 축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례율이 높다라는 것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자체도 상당히 적게 분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신도림역에 GTX B 라인이 들어오죠. 아무래도 구로역에서 바로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GTX B 라인이 가져오고 있는 효과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역 이동성을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주변의 산업단지나 또 이러한 업무단지들 이동성을 확보를 충분히 해주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구로동은요, 역세권 시프트로 상당히 추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2종, 3종 토지 자체가 준주거로 용도 상향을 받으면서 이것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도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고층화된 이런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즉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건폐율과 또 50%의 장기전세 주택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준주거 지역으로 상승이 되면서 용적률과 이런 용적률 상승을 상당히 눈여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앞으로 2,500세대급의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 있는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 지역의 금액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금액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4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금액도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대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대지 지분 자체가 7평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평수의 대지 지분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이러한 전세 시세를 보자면은 아무래도 임대 금액이 2억 원대 초중반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가 1억 원대 중반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개발 지역 자체에 투자금 자체가 2억 원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성비적으로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들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 돼서 월세 한 100에서 1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속도전이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투자금 자체가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이냐가 그 사업의 승부를 가르는 것인데 이 구로구 구로동 자체는 암암리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